Beyond Online 함께 성장하는 영어교실. 안녕하세요. 2020년 자유학년제 온라인 수업 콘서트에서 영어 수업 사례 나눔을 맡은 서울염광중학교 김유경입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 염광중학교에서 21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개선을 통한 학생과 교사의 성장이라는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좋아 5년째 자유학기제에 자원 중이며 미래교실과 개별화 수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유학기 연구대회 입상 이후 수업 사례를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나눌 기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15분에 비해 사례들이 많아 일부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중요하다 싶으신 곳은 캡처하셔도 되오며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무엇이건 추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학년제 성공의 열쇠는 수업과 평가의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화면으로 자유학기의 개념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에 동의하시죠? 자유학기제는 학생 중심 활동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죠.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유학기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자기주도성을 포함한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지식정보 처리 역량, 협업 능력 등의 미래인재 역량을 지식과 더불어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 이를 위해 지식 경쟁 중심의 줄세우기식 지필고사를 지향하고 학생 개개인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자유학년제의 취지는 미래교육의 시작과 곧 동일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한 개별화 수업을 실천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교실 환경부터 개선했고요. 각종 학습 교구도 구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1인 1 디바이스를 학생들에게 매 시간 제공해 주어 자기주도 학습과 협업 수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물건 같이 쓰는 거 안 되죠? 국제문화 수업을 위해서 유네스코 CCAP 외국인을 초빙해서 하는 수업 안 되죠?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유학기제 수업 할 수 없었습니다. Before COVID, After COVID 달라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Beyond Online, Heart to Heart 온라인을 넘어가자, 서로의 마음을 전하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학교를 시작하며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디지털 시티즌십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바른 온라인 수업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마자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온라인 속에서나마 환영해주며 저에 대한 소개,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나가자는 메시지, 주간 영어 수업 일정을 상세히 소개해주는 영상 컨텐츠도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궁금할 중1 학생들을 위해 저의 영어 교실도 소개해 주었고요. 저의 수업 철학과 영어 교실 모토를 학생들과 먼저 공유했습니다. 저의 수업 방식, 평가 방식과 내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원격 수업 초기에 학생들에게 모두 해주었습니다. 올해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기간이지만 컴퓨터 앞에 매일 매여 있지 않도록, 즉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고려해서 1년 동안 사용하게 될 영어 학습지들을 모두 묶어 워크북을 제작한 뒤 학생들에게 워크스루로 전달해 준 일입니다. 주 4차시 영어 수업 중 한 차시는 워크북의 날로 지정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종이 학습지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습지를 스스로 혼자 채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풀이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의 내용을 학생이 그대로 필기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날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싶어서 패들렛에 인증샷을 올리게 했습니다. 수업 영상을 제대로 보며 학습한 학생들에게는 하트를 눌러주었고, 대충 숙제를 한 학생에게는 하트를 눌러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주 4회 영어 수업 중 한 차시는 영어 독서 시간으로 정해 EBS의 펀리딩에 올라가 있는 500여 권의 이 북들 중에서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것을 골라서 스스로 읽게 했습니다. 독서하고 난 후에는 독후 활동지를 작성하게 했고요. 학생들의 이러한 다독 활동은 교내 행사와 연계하여 우수 학생을 시상하여 격려했습니다. 북레포트 양식은 저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20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양식을 직접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다독 활동은 생활기록부 영어 독서 활동란에 입력해 주었습니다. From the ground to the online. 지금부터는 올해 온라인으로 이사시켰던 자유학기 수업 사례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4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수업했던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성취 기준을 세운 뒤 비동사를 배우고 어차피 친구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 뒤에 자기소개를 주제로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같은 성취 기준을 세우고 비동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준 뒤 20년 뒤가 아닌 아직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현재의 자기소개를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할 수 있도록 화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상 콘텐츠는 최대한 친절하고 꼼꼼한 내용으로 제작했으며 기술적으로 화려한 콘텐츠를 만드는 대신에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단원의 주제를 세계 시민 교육과 연계해서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동사를 배우고 나서 일반 동사로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한 뒤 그 나라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묘사하는 글쓰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성취 기준을 세운 뒤에 일반 동사를 컨텐츠로 가르쳐주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집콕 생활을 묘사하는 글쓰기로 주제를 좁혀서 조정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관심을 돌리기에는 학생들의 현재 상황이 어렵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보시는 바와 같은 학습지를 주고 작성을 시켰으며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편한 피드백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결국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개별 피드백을 날마다 주고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개별화 수업의 일환으로 수준별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꽃을 선택한 뒤 꽃말을 이용해서 영어로 엽서를 쓰거나 아크로스틱 포임을 작성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읽어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는 자유학년제 수업의 핵심은 배운 내용을 삶과 연결시키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활용해 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문법 개념을 콕콕 집어주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구글 퀴즈를 활용해서 온라인 형성평가를 보게 한 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반복해서 스스로 익히도록 해줍니다. 또 저의 예시를 접하면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본인의 문장을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주었고요. 배운 내용을 본인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Big Event in My Life를 주제로 불규칙 동사를 사용해서 5문장 글쓰기를 시켰습니다. 본인의 실제 과거 이야기들을 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학급 패들렛에 작성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차시 수업으로 갤러리 워크의 형태로 친구들의 글을 서로 읽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의 과거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댓글을 달아주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온라인에서 조별 활동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번째 사례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배울 때 저는 기왕이면 세 가지 용법을 한 번에 이해하고 각 용법을 구별하는 방법을 조별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깨우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려주었고요. 조별 구글 문서 링크를 만들어서 조별 단체 카카오톡방에 링크를 올려준 뒤에 학생들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30개의 영어 문장을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대로 분류할 수 있는 조별 과제를 내봤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서로 다른 역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었고요. 이 수업의 목적은 학습뿐 아니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있음을 학생들과 수업 전 미리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조별 과제를 카카오톡방에서 의논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의 입에서 먼저 카카오톡으로만 대화하기에는 갑갑했는지 화상회의를 본인들끼리 열어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열어달라고 해서 예정에 없던 화상 번개 수업이 열렸고요. 정해진 수업 시간 45분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조들이 생겨나는 등 너무나 저에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투부정사의 용법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상 수업 소회의실 조별 활동을 통해 반 친구들과 조금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자유학기제에서 가끔 빼먹곤 하는 형성평가와 피드백.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작년까지는 형성평가를 보기 전에 이 자기평가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 양식을 온라인으로 이사시켜 학생들에게 링크를 전해주고 링크에 접속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성평가는 이 정도쯤은 알아야 중학생이다 라는 의미의 이 정도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시 온라인으로 형태를 옮겨 두 단원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겪어보니까요, 선생님들, 디지털 웹과 앱을 잘 익히면 학생들은 개별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교사인 저는 자동 채점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식은 형성평가를 보고 난 뒤 학생들이 스스로의 배움을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든 수업 성찰지입니다. 교사평가, 자기평가가 적혀있는 이 성찰지는 학기별 1회에서 2회 학부모님들께 전달됩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저에게 또는 자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적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의 3주체가 서로 소통하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주제 선택 수업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ET와 함께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이름의 수업을 5년째 운영 중인데요. 올해 이 수업 역시 완전히 온라인으로 형태를 바꿨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형태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블렌딩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지도안을 공개해드리는 정도로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하겠네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주 줌으로 진행되는 저와의 만남에 신청해주세요. 꿀팁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올 한 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과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자유학년제의 취지는 통한다는 것을요. Beyond Online, 온라인을 넘어갔던 올 한 해, 저는 이제 Beyond Past, 과거를 넘어서려 합니다. Between On-Off,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 수업, 우리 함께 연구하고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수업 영상 컨텐츠를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줄리아 킴을 입력하신 뒤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추가 질문이나 요청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세요. 오늘 저의 사례를 들어주신 전국의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Have a nice day!